여기가 어릉입니다. 어릉 조선. 화장실을 죽여야 돼. 네, 보고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어릉입니다. 어릉. 어릉에 왜 나왔냐면은 장희빈의 아들 경종과 선의왕후가 있습니다. 계십니다. 여기에. 경종보다는 사실은 선의왕후를 만나러 왔죠. 경종은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됐지만은 선의왕후는 거의 거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의왕후는 영조 6년 때 1730년에 정말로 고통스럽게 죽었죠. 단식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단식을 했다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종이 세자 시절 단의왕후가 있었습니다. 단의왕후. 단의왕후가 죽자 숙종 44년에 1713년이죠. 14살 나이로 이렇게 세자 빈이 됩니다. 2년 후에 경종이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근데 경종이 왕이 되면서 그때 이제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를 음모로 해서 죽였다. 이것 때문에 경종의 입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숙종이요, 유언도 없이 그냥 승하를 하십니다. 이제 경종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경종이 왕에 오르자마자 노론 입장에서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자를 책봉하라고 합니다. 압박을 하는 거죠. 경종을. 그때 세자로 이 연인군이었던 영조죠. 영조를 세자로 책봉하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이유는 경종이 그때 후사가 없었고 병약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되기는. 선의왕후는 이걸 반대했습니다. 선의왕후는 연인군을 별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제 대립하게 되는 거죠. 서로 불화가 있었죠. 선의왕후는 당시 인조의 장남이었던 소현세자를 양자로 삼아서 세자로 삼고 싶어 했죠. 왕사제가 된 이후에 바로 노론들은 세자에게 대리청정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리청정. 아직 시기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소론 입장에서 극렬히 반대하죠. 주축 세력 4명을 다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노론 입장에서 또 이런 말이 돕니다. 경종을 폐위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암암리에 도는데 그 소리가 소론이 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배 갔던 노론들 4명, 주축 세력 4명을 사사시켜 버립니다. 근데 힘을 받았잖아요. 근데 경종 입장에서는 그때 인현군 영조를 폐위시킬 수 있었는데 폐위는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강하게 하진 않았죠, 경종이. 이유가 그때 왕실에서 어른이었던 인원왕후가 있었기 때문에, 영조를 감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요, 이제 4년이 지나고 경종이 급사로 죽습니다. 그때 왕세자였던 연인군이 왕에 오르게 되죠. 경종의 사망에 대해서 독살설 아니냐, 이러한 제기가 되죠. 뭐. 그 원인이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경종이 간장게장과 감을 먹은 후 그 복통에 시달립니다. 근데 영조가 그때 인삼하고 부자를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의원이 있습니다. 바깥의 의원인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왕을 치료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 의원이 이제 인삼은 안 맞는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조하고 이렇게 인삼을 내려서 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급격하게 증세가 악화가 돼가지고 죽죠. 경종의 승하에 대해서 배후의 인물로 영조가 지목이 됩니다. 정말로 선의왕후는 애통해합니다. 그때 당시. 왜냐면은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더욱더 갈등이 생기죠. 선의왕후는. 그때 선의왕후는 이제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단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영조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뭐 중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한 4개월 정도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의 즉위식에 또 선의왕후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 왕대비 선의왕후니까 선의왕후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폭 삭감을 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일이 생기죠. 뭐냐면은 영조 즉위 4년에 이인자의 반란이 생깁니다. 거기에 선의왕후가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영조의 아들 효장세자가 죽습니다. 급사로 죽는데 거기에 독살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궁녀가 독살 사건을 했는데 거기 배후를 조사해 보니까 선의왕후의 상궁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배우가 이제 선의왕후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영조 암살 사건이 또 터집니다. 거기에 또 주동자들을 신문을 해보니까 영조가 직접 했거든요. 신문을 해보니까 배후에 또 선의왕후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의왕후를 경희당에 어조당에 이렇게 유폐를 시킵니다. 물론 선의왕후는 이것은 모의한 것이다, 주동자들이 모의했다, 나를 크게 격렬히 반대를 하죠. 영조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유폐를 시킵니다. 선의왕후는 이제 이건 아니다 뜻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하는데 어조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어조당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급격하게. 승정원에 어떠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내의원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을 텐데 말이죠. 통째로 다 사라진 거죠. 나중에 영조가 이걸 다른 과거에서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영조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나 생각이 의심이 들긴 합니다. 이후에 이제 선의왕후가 호흡곤란과 그리고 오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의원이 처방을 하잖아요. 그게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하니까 영조가 들지 않으면 그냥 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를 한 거죠.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위패를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죽기 전 이틀 전부터 이제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내의원이 위독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 아버지를 불러달라 하니까 영조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첫째 이제 죽기 전날에는 또 헛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내의원이 전하니까 영조가 이제 별로 증상이 괜찮은 것 같다.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죽죠. 그러니까 굶겨 죽었죠, 방치해서. 이렇게 이제 영조는 선의왕후가 죽으니까 좀 알터니가 빠졌나 봅니다. 장례식을 그렇게 간소하게 치릅니다. 선의왕후의 장례식을. 경종이 썼던 장례용품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고, 장례 국상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수계이씨 후궁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혼례식은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르죠. 정말로 영조의 속셈이 보이죠.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선의왕후 이렇게 한번 뵙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의릉입니다. 의릉이 사실은 경종과 선의왕후가 있는데 중심이 선의왕후가 중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었지만은 이렇게 또 후대에 또 이렇게 능을 만들어서 또 추모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공설명은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홍살문을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승에서 이쪽으로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기 능선 있죠? 저 앞에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저승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이가 우리가 저승으로 만나간다,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독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왕릉에는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나무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는 살균을 하지 않습니다. 벌레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나무에서 진액이 이 벌레들을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정왕후의 태릉에 갔다 왔는데 숲지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한번 그러면은 경종과 선의왕후가 있는 이렇게 능을 한번 답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능이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옆에 좌우로 이렇게 능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 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상하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의왕후고 뒤에가 경종입니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묘가 자리 잡았죠. 이유는 정렬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양옆으로 있으면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렬을 그대로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하 위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쪽으로 가면은 쉽게 못 보는데 여기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복방이었고, 휘빈장씨는 서호릉에 있죠. 서호릉 대빈묘. 자, 굶어 죽었던, 영조에 대항을 해서 굶어서 본인이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던, 고통스럽게 죽었던 선유왕후 묘입니다. 여기 빠져있고 선유왕후가 앞쪽에서 이렇게 묘를 지킨다, 중심을 잡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26살에 짧은 삶을 살고 14살에 궁에 들어와서, 이 비각인데요, 조선국 경종대왕 그리고 선유왕후 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으릉. 이게 정자각 한번 가볼게요. 정자각. 여기는 정자각이 제대로 또 갖춰져 있네. 저기서 책 읽고 있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있네.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좋겠다, 이렇게 있으면. 그지? 여기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좀 능선이 좀 높아서. 아, 바로 보이는구나. 봐봐, 선유왕후가 여기는 중심이 돼 있다니까. 가마가 저기 있네. 오. 뒤에 딱 보이지? 여기는 잘 보이네, 능이. 여기 능선이 좀 높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 보이고. 능선이 좀 높아. 오늘은 이렇게 또, 사실은 경종보다는 선유왕후를 만나러 왔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선유왕후의 아픈 그러한 모습으로, 또 영조와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든 고통 속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유왕후를 뵈러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